눈은 밤새도록 소리 없이 내렸다. 러시아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안나 이바노브나 페트로바의 다차는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72회를 살아온 안나에게 이 겨울은 유독 시리고 외롭게 느껴졌다. 몇 해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 이반이 세상을 떠난 후 다차의 온기는 절반으로 줄어든 듯했다. 모스크바에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아들 레웨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고 넓은 다차에는 안나와 그녀의 그림자 그리고 벽난로에서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만이 남았다. 안나는 전직 러시아 문학교사였다. 푸시킨과 톨스토이의 문장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평생을 보낸 그녀에게 책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길마저 무뎌질 때면 사무치는 고독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덮쳤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우연히 접속한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나는 드미트리 볼코프라는 남자를 만났다. 자신을 시베리아 유전지대에서 근무하는 신후반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한 그는 예의 바르고 지적인 남자였다. 안나 이바노브나 선생님의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고향의 온기를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 드미트리의 메시지는 안나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안나가 좋아하는 시 구절을 인용했고 그녀가 흘리듯 말한 작가의 생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냈다. 안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안나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드미트리는 매일같이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설원 사진이라며 보내온 풍경. 나중에야 그것이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임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대한 플랜트 설비의 모습,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안나를 생각한다는 감미로운 말들. 그는 안나의 과거와 현재, 그녀의 소소한 일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안나,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따뜻함이 얼어붙은 시베리아의 추위마저 녹이는 것 같아요. 안나는 드미트리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의 존재는 잿빛이던 그녀의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그와의 대화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드미트리는 곧 계약이 끝나면 러시아로 돌아와 안나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속삭였다. 안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어쩌면 신께서 이 늙은 과부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내주신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나,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해외 프로젝트 자금이 갑자기 묶여서 급하게 통신비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아주 소액입니다. 곧 해결될 문제이니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가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나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드미트리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결국 그의 계좌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송금했다. 송금 후 안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그를 도왔다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까지. 첫 번째 송금 이후 드미트리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요. 작업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당장 수술비가 없어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서 생활이 막막합니다. 드디어 귀국 항공권을 예매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금이 부족하네요. 짐을 붙이려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돈만 해결되면 바로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는데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졌다. 안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안나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안나,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당신마저 나를 외면하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흐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며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다. 안나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 그동안 그와 나누었던 감정들, 그에게 쏟았던 시간들, 그리고 이미 송금해버린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 관계를 놓을 수 없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벗어나려 할수록 더욱 깊이 잠겨들 뿐이었다. 그녀는 평생 아껴 모은 연금과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까지 꺼내 드미트리에게 보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다차의 벽난로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듯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에 눈보라만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혹독한 겨울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모스크바에서 대학생 손녀 카투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를 찾아왔다. 밝고 영리한 카투는 다차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어색한 전화통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할머니의 태도. 카투의 예리한 눈은 할머니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발견한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 내역과 드미트리라는 남자와의 채팅 기록 일부를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 드미트리라는 분 누구세요? 요즘 그분 때문에 힘들어 보이세요. 카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나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오랜 친구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는 강하게 부인하며 드미트리를 감쌌다. 카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향한 걱정과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다차 안에는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어색하고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카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노트북을 열어 드미트리의 프로필을 샅샅이 뒤졌다. 그가 보낸 시베리아 유전 사진, 엔지니어 작업복을 입은 사진, 그가 언급했던 회사와 프로젝트명까지. 카터는 능숙하게 인터넷 검색 엔진을 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드미트리가 사용한 사진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말한 회사나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심지어 그가 보낸 감동적인 시 몇 편은 유명한 러시아 시인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카프는 떨리는 손으로 수집한 증거들을 안나 앞에 내밀었다. 할머니, 이 사람 할머니를 속이고 있어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안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카트가 내민 프린트물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너는 아무것도 몰라. 드미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카토가 울먹이며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과 그동안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미미한 의심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안나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화면 속 다정한 미소, 감미로운 목소리,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안나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평생 지켜온 지성과 자존심,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녀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다.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그녀를 삼켜버릴 듯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벽난로의 불꽃마저 그녀를 비웃는 듯 일렁였다. 안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자책했다. 평생 남을 가르치기만 했지 정작 나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이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카터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묵묵히 죽을 끓여다 주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마음을 이용한 그놈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손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안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며 희미하지만 단단한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안나는 카호의 도움을 받아 드미트리와의 모든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그가 보내온 사진과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마치 평생 해왔던 연구 자료를 정리하듯 냉철하고 꼼꼼하게 증거들을 분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의 정체를 추궁하며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나?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다. 안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말을 꺼냈다. 드미트리, 아니, 당신 이름이 정말 드미트리 볼코프이긴 한가요? 당신이 보낸 사진들, 당신이 했던 말들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드미트리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안나.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소. 혹시 누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소만. 그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안나를 회유하거나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소.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요.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시오. 때로는 은근한 협박. 만약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일을 크게 만든다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를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안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가르쳤던 그녀였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아야 했다.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내 외로움을 이용했고 내 믿음을 배신했어요.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안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거짓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이 관계의 끝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전화는 안나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났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안나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 끔찍한 상황에 맞섰다는 작은 성취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카티가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다음 날 안나는 카티와 함께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들고 지역 경찰서를 찾았다. 젊은 경찰관은 안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은 범인을 특정하거나 피해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IP 주소도 대부분 해외이고 계좌도 대포 통장인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나는 실망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다. 이제 그녀에게 돈을 되찾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차로 돌아온 안나는 낡은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지역 신문사와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문장은 간결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다차의 정원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땅 위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자작나무 가지에는 연두빛 물이 올랐다. 안나는 더 이상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았다. 대신 햇살 좋은 날이면 카토와 함께 정원에 나가 작은 꽃씨를 심고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소소한 일상의 평화를 되찾아갔다.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았다. 문득 떠오르는 드미트리의 얼굴과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고 자신은 그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안나는 창가에 앉아 새로 돋아나는 푸른 싹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늘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그늘 너머로는 절망을 이겨내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잔잔한 평온함과 함께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따스한 봄 햇살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이제 드미트리의 사진 대신 활짝 웃고 있는 남편 이반과 손녀 카츠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